자, 시작할게요.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왔어요.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자, 먼저 항등식의 개념부터 이제 봐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뒷부분까지 다 배운 사람들은 항등식이 뭐의 일부분이다라고 얘기했었죠? 항등식은 그렇지. 부정방정식의 일부분이다. 그러면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부정, 정할 수 없다. 뭐를? 방정식의 해를 정할 수 없어. 왜?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치? 그럼 왜 무수히 많냐? 보통 부정방정식은 문자 수와, 그죠? 그 다음에 식의 수 중 문자 수가 더 많은 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4처럼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잖아요. 그럼 x, y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걸 만족하는 x, y의 해는 무수히 많지? 이런 형태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을 푸는 종류 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이 이 항등식을 차지하고 있다.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자, k가 뭐가 돼도 그렇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성립하는 식. 자,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성립하냐? 이런 거죠. 자, 뭐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k에다가 k의 개수 플러스 뭐시기는 0. 이런 꼴로 바꿔주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요놈을 0으로 요놈도 0으로 만들면 0 곱하기 k 플러스 0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k가 1이든 2든 3이든 뭐가 돼도 항상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k에 관한 식으로 묶고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것끼리 묶은 다음에 그 개수들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됐지?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왔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랬는데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 이거야.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x에 관련된 이 개수들이 0이고 0이고 0이면 x가 1이 되든 3이 되든 5가 되든 100이 되든 만이 되든 항상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했을 때 a와 a-가 b와 b-가 c와 c-가 같은 건 아니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이 붙으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정방정식이 왜 돼요? 자, 여기서 보다시피 A, B, C가 문자 3개죠. 모르잖아. 근데 A, B, C가 0인지 알았지?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부정방정식 아니에요. 여기서도 A, B, C하고 A-, B-, C-를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3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는 a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c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a가 3인지 b가 3인지 c가 마이너스 5인지 몰라. 근데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은 문자 a와 b와 c 3개나 있는데 식 하나만으로 다 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해두고 두 번째. 그러면 이 항등식을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냐? 정해지지 않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해지지 않는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 방금 했잖아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얼마?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다. 이랬을 때 이 상태에서는 a, b, c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말이 붙으면 a가 2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5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방금 뭐 했어요? 여기에 정해지지 않는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를 다 알았잖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아는 미정,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아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한다. 두 가지가 있었죠, 방법이. 지금처럼 예의계수, 예의계수, 예의계수 비교하는
개수비교법. 개수비교법은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을 때 비교하기 쉬운 거죠? 네. 개수비교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는 전개하기 어렵거나 아예 전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을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에 뭐? 백승. 이거의 백승의 뭐? 만약에 3x 플러스 5의 백승을 전개하면 이렇게 생겼대. 이것을 전개하면 ax의 백승 플러스 bx의 99승 이렇게 돼서 이게 z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z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전개할 수 있니? 전개해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러면 z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x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0 집어넣으면 0, 0, 0 다 없어질 것이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5의 백승이 z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자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3개면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는 숫자 3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2개면 숫자 2개를 대입해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연립을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미정계수법이죠. 그렇죠?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이 내용이 이제 이 첫 번째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의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뭐 X에 관한 자, 그렇죠. x에 대한 항등식 이 말이나 x 값에 관계없이 성립. 그렇죠? 항상 성립. 또 모든 x에 대하여 성립. 뭐 이런 거. 그렇죠? 다음 어떤 x에 대하여도 성립. 뭐 이런 거. 그치? 이런 말들 다 x에 대한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얘기를 할 것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인데,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직접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정리와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인수분해. 그치? 그리고 조립제법은 전 시간에 배웠고. 그러니까 총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이 총 4가지였잖아. 근데 전 시간에 뭐 직접 나눗셈하고 조립제법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뭐하고 뭐? 이제 인수분해하고 나머지 정리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치? 자,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3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49번 한번 볼까요? 49번 등식 a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이는 x의 4승 마이너스 5x제곱 이거에 대하여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구하고 합을 구하라. 근데 얘를 전개하기가 쉽냐 어렵냐? 전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전개를 다 해가지고 개수 비교하는 거 그렇게 풀어도 돼. 그치?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좀 귀찮다. 그래서 뭘 이용해봐? 전개하기가 복잡하고 또 다 묻기도 귀찮으니까 수치대입법을 이용해 볼게요. 그럼 x 대신 얼마 집어넣어? x 대신에 루트 4. 자, 여기는 x 대신에 넣지 말고 x제곱 다 돼 있으니까 x제곱 대신에 3 x제곱 대신에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x 대신에 0 이렇게 3개만 넣어보자. 왜? 문자가 3개니까. 그럼 x제곱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b에 3 빼기 1이니까 2 플러스 c는 x제곱이 3이니까 3의 제곱 9 빼기 5, 3, 15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A 0 돼가지고 없어지지 않나요? 왜 내가 a라고 썼지? 0인데?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2b 플러스 c는 9 빼기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3에다가 6 그쵸?
첫 번째 식이야. 두 번째, x제곱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얘가 0 되지? 얘가 1이라고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2. 그게 제곱이니까 4. 4a 플러스 c는 마찬가지로 1 빼기 5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4a 플러스 c는 얼마? 8. 이게 두 번째 식.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3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a. 그렇죠? 플러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12. 이게 세 번째 식이죠. 9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12. 이게 세 번째 식. 됐어요? 그럼 얘네들을 연립하면 a, b, c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풀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연립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 이거 연립은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렇죠? 여기서 두 개에서 c 없애면 a, b에 관한 식 하나 나올 것이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c 없애면 a, b에 관한 식 나올 거고, 둘이 또 연립하면 a, b 나올 것이고, 됐죠?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 50번은 x 대신에 a, b, c 구해야 되는데 뭐뭐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1, 2, 0. 그렇지. 1하고 2하고 0 집어넣으면 손쉽게 구해지게 되겠죠. 딱 봐도. 그리고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뭐야 왜 이래. 어이 난리야. 항등식.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에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자, 51번에 나머지 정리에서 그 검산식, 그쵸? 우리가 다항식을 나눌 때 그 검산식은 항상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 fx가 요걸로 나누었을 때 몫은 요거고 나머지는 요거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 fx, 즉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 이거라고 했죠? x 플러스 c. 그다음 나머지가 2다. 이렇게.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거야. 그랬을 때 f2의 값을 구하라. f2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을 구하라. 그러면 b를 알고 a도 알아야 뭐 구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도 전개하기가 쉬워 어려워. 뭐 전개를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x 대신에 우리가 몇 개의 숫자를 넣어봅시다. x 대신에 계산하기 쉬운 마이너스 2, x 대신에 0, x 대신에 1 이런 숫자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다 0이죠? 네. 맞지? 0 되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2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치? 0 집어넣으면 b는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c 플러스 2. 그럼 c값 나오네요. bc에 관한 식 하나.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b는 3의 제곱 9. 1 플러스 c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요놈하고 마찬가지로 연립을 하면 a, b, c 다 구할 수 있지? 네. 그 다음에 이제 a, b 구한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답이라는 거야. 됐죠? 이 정도까지 얘기할게. 직접 뭐 계산까지 다 안 하고. 이 정도 계산들이 너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계산은 선생님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얘기를 할 건데,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첫 번째 fx를 뭘로? gx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gx의 차수는 rx의 차수보다 항상 커야죠. 맞지? 얘가 2차면 얘가 1차, 얘가 3차면 얘가 2차. 그렇죠? 1차면 얘가 상수. 상수일 때는 rx라고 안 쓰고 그냥 r이라고 쓰잖아. 왜? x로 이루어진 식이 아니니까. 왜? 상수니까.
그쵸? RX라는 것은 X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얘기고 나머지가. 그치? 그럼 얘에 대한 검산식은 다음과 같이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된다? FX가 된다. 이렇게 되고 이것이 뭐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를 하든 뭐라든 해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됐지?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유형별로 보면은 우리가 자주 좀 어렵게 나오는 유형 1, 유형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유형 1은 뭐였냐면 자, 나누는 수가 1차로 나누는 거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2차로 나누는 게 주어지는데 1차로 나눠지는 게 주어지고 2차로 나눠지는 게 주어지는데 조건이 부족한 경우. 그쵸? 부족한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푸는 경우와 두 번째는 fx를 방금처럼 gx로 나눴어. 그럼 qx, 몫을 qx인데 그쵸? qx를 또 나누는 경우. 그치? 이런 경우가 있었지? qx를 또 나누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 이런 경우에는 qx를 또 x 잠깐 fg, hx로 나눈대.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qx는 hx 곱하기 q 다시 x 플러스 나머지 r 이렇게 놓고 요놈 자체를 qx에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렇지?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자,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 자, 52번 같은 것은 좀 쉬울 것이고 자, 53번 같은 경우도 1차하고 1차로 나누고 2차로 나누는 게 있죠? 네. 나머지가 이거다. 나머지가 이거고 나머지는 이거다. 이때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렇게 나눴어요. fx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조건들이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별로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이건 이렇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아니야. 봐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q1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플러스 10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fx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로 나눴더니 q2-라고 할게요. 나머지가 ax 플러스 4였다. 그랬을 때 fx를 x-5로 나누면 3-x 3- x를 써줘야 되지만 그냥 3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상수겠죠. 자, 먼저 이 조건에 의해서 x 대신 얼마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2 몫을 모르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되고 얼마? f의 마이너스 2는 10.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다 넣었더니 마찬가지로 얘 0이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10이어야 돼. 그럼 2a는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얘기잖아. 우리가 구하고자 한 것은 f의 5만 알면 되는 거죠. 5 집어넣으면 나머지 되니까. 5 집어넣으면 얘 0 되죠. 그럼 f의 5는 일단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1이지? 따라서 마이너스 11.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넘어가 보고 뒤쪽으로 가볼게요. 뒤쪽에 자 72번 또 나왔잖아. 72번 예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장군 시험 니네들 저 미리 봤을 때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그치? 기억나? 네.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x3속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 나머지 남았어요. 틀렸어요? 좀 주사위가 이거 906으로 막 4주 쏘는데 나머지 뭐 어떻게 나가냐?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문제를 지금 처음에 설명할 때는 아 이게 뭐지? 두 번째는 시험에 나온다고 맞아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래놓고 틀렸지? 이번에 또 나왔는데 또 틀려. 이씨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냐? 쌤 보고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참 그러면 이제 지지치는 거지 뭐 안녕 내 학창 시절아 자 갑니다. 나머지를 야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3차지. 네. 나머지 2차. 2차식이었죠? 식이어야죠? 주상이 너처럼 지금 뭐 상수항 그렇게 물론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어.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이 지금은 굉장히 적죠. 희박하죠. 자, x에 대한 다시 fx를 그래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럼 몫이 있어. 그럼 q1x라고 할게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은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q2x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5였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fx를 뭘로?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걸로 나누었을 때 q3x라고 할게요.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런데 자 조건이 그러면 a, b, c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 개의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 나왔죠?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다. 그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이거와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엄마나 얘가 0이 되는 놈이 물론 있긴 있는데 허수 두 개인데 겁내 복잡한 허수 두 개죠. 그치? 2분의 1 뿔마 루트 3 아니야 답이. 오메가 아니야 사실. 오메가 짝퉁 아니야. 근데 그걸 여기다 넣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가 0이 되게 만드는 x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뭔가 조건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쵸? 실근 중에서는 안 나오잖아. 그럼 이게 뭐야? 아까 얘기한 조건이 부족한 거죠. 조건이 부족한 유형이야. 이렇게 조건이 부족한 유형은 자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됐을 때면 미분해서 푸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뭐 너희들이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분명히 선생님이 그때 뭐라 했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쪼갰어.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쌤이 분명히 그때 뭘로 생각하라고 했냐면 얘로 나눴다라고 생각해라. 즉 얘로 나눴다라고 생각해라. 요놈을 얘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요놈과 요놈이 몫의 일부분입니다. 몫의 일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Q2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얘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가 지금 몇 차야? 2차니까 얘가 나눌 소지가 한 번 더 있다고 했잖아. 뭐 어떻게?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얼마 된다고 했어? 네. A 주황색으로 쓰던 거. 몫이 A 되고 목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얘로 나누면 A 나누는 수 몫이잖아. 얘가 몫이고 나누는 수 나머지 이렇게 써야죠. 맞아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A잖아. 그래 AX의 제곱 쪼갈쪼갈 이렇게 되고 빼면 없어지고 나머지 남는 거 아니야. 이 나머지는 원래 거와 동일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쓴 상황에서 a만 알면 되잖아. 이제 a만. 이 조건을 넣는 거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가 다 0이야. 맞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즉 3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것이 마이너스 2 이거 얼마야?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뭐가? 이렇게 a는 마이너스 3분의 4죠? 됐어? 그러면 이제 답을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분의 4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분 뭐 이렇게 좀 더럽냐? 근데. 저 왜? 저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저기 3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5구나 씨. 어쩐지 씨.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좀 드물거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8 넘어가면 플러스 8이니까 6 그치? 얼마로? 얘 2네 그치? 그러면은 2니까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이게 나머지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전개해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니까 플러스 x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이게 나머지였다. rx라고 써야죠. 됐어? 아, 또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 참 지웁니다. 이게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첫 번째 유형. 다른 것들이야.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것들이야. 뭐 너희들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 여기가 있고 x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고 뭐 얘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된 것은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 왜? 이거는 조건 3개 다 준 거 아니야.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3개 조건 다 줬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여기 다 0되고 연립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나오면은 아우 땡큐 그래야지. 자 학교 진도 어디 나오고 있니? 저희 오늘 한정식과 미정식 해봐. 너네들이 한 번 그래도 배워놓으니까 진도가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늦든 아니면 이렇게 나가도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한번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배우는 상태에서 진도가 느리면은 엄청 걱정되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특강으로 수학까지 들 필요 없죠. 어느 걸. 학교 하여튼 그 맘대로 해. 왜냐면 특강으로 나간 거를 가지고 시험 폼이 내지는 않잖아. 왜? 듣는 애도 있고 안 듣는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몫을 또 나누는 경우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나와 있나? 자 여기서 뭐야 여기는 수능 따라잡기 여기에 이제 92번 그냥 방법만 알아놔. 방법만 이거는 봐봐.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n이 자연수일 때 다항식 요놈을 예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x 대신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0 되죠? 그럼 나눠 떨어지네. 네. 맞죠? 나눠 떨어지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맞죠? x의 n승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니까 2일 마이너스 그쵸? 그러니까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맞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얘를
이것이 나눠 떨어짐으로 다음 굳이 이렇게 1 집어넣으면 하는데 1 집어넣었더니 지금 0 됐잖아. 그럼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지. 뭐 이렇게 그치? 맞죠? 그리고 얘가 얘고 이거는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 근데 뭐라고? QX를 다시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뭐라고? QX는 X-1 다시 Q-X 플러스 R 이렇게 잡아. 이 R을 구하는 거 아니야. 이 R 지금 그치? 이 R을 구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이 QX가 이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버리라고 이렇게. 오케이? 넣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x의 n승 마이너스 1, x의 n승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의 q 다시 x 플러스 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랬을 때 r은 q1이고 이거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너희들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거까지 알고 이 상태에서 원래는 얘가 1로 나누고 얘는 이제 지금 어려운 거잖아. 어려운 문제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지만 만약에 얘가 달랐으면 뭐 2라든가 이랬다면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1 집어넣으면 r 구할 수 있는 거지. 1 집어넣으면 얘 0이잖아. 맞지? 그러면 r 일단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그치? 는 1 집어넣으면 0 되고 얘가 전체 0이니까 0. 나머지 r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어려운 문제니까 얘네들은 x-x- 이렇게 둘 다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 어떻게 해줘야 돼? 사실은 x의 n승 마이너스 1이 사실 x-1 쪼갈쪼갈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양변 x-1로 나누고 뭐 하면은 나눈 다음에 거기다 이제 1을 집어넣으면 r이 나오지. 이런 건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일단은 복잡하니까. 일단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제 요렇게 몫을 나누면 그놈을 이렇게 식 세워서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식 세워서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두면 돼요. 정답은 아마 마이너스 뭐 3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암산을 해보면. 이게 x-1 그 다음에 얼마 되냐면 x의 n- 선생님 공식 알려줬죠 옛날에 x-x의 n-1 플러스 x의 n-2 전초점에서 이거 플러스 1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게 항의 개수가 얼마야? 몇 개 있어? n개 있죠. 1부터 n-1까지인데 n-1랑 n-1 그러니까 얘가 x의 1승 플러스 1이니까 1부터 n-1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항이 n개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을 거니까 1이 n개 다 더해지니까 n. 얘가 n이고 얘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n. 그래서 r은 잠깐 여기다가도 아까 x 마이너스니까 r은 마이너스 n. 3번이 정답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거 선생님이 이런 공식들도 그래서 심화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이거 모르면은 이거 어떻게 푸냐? 못 푸는 거지. 당연히. 못 풀어요.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이 몫을 또 나누는 유형의 하나다. 여기서는 좀 어려운 문제로 나왔지만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자 다시 가면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한 유형 그쵸?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나머지 정리에 대한 유형은 항등식과 미정계수법하고 나머지 정리에 대한 유형은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공식하고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인수분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이 인수분해는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또 싹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은 여기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기 어디까지 했었어? 15페이지에서 빠진 문제들 있죠? 그거를 지금 해보시고요. 숙제는 어디겠어? 여기 1등급 내신 1등급 도전하기에서
인수정리까지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 요거 한 페이지. 아 18쪽에서 19쪽이요. 18쪽에서 19쪽이 아니라 이거 한 페이지잖아. 이거 한 페이지. 18쪽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너희 그 지금 예전에 풀었던 RPM 있지? 네. RPM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온다 그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부분을 다 저기 지금 배운 데까지는 다 계속 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지? RPM이나 잠깐 RPM을 알겠죠? 네. 지금 얼른 해봐.